심플심리. 안녕하세요. 심플심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화라는 개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모화는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언뜻 들으면 애가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에는 부모화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플심리. 우선 부모화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도구적 부모화, 심부름을 하든 청소를 하든 병간호를 하든 돈을 벌어오든 어떤 도구적인 기능을 하는 부모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 부모화라 그래서 부모의 감정을 살피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이런 감정에 대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정서적 부모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 부모화가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가족 중심적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부모랑 자녀가 밀착되어 있는 것들을 화목하다, 아니면 사이가 좋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걸 장려하기도 하죠. 우리는 효심의 나라기 때문에 효가 중요하잖아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위하고 또 부모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철든 행동, 착한 행동 이렇게 묘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국에서는 부모화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개념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K장녀라는 말 되게 잘 쓰잖아요. 근데 보통 K장녀라는 얘기를 꺼낼 때는 장녀들이 느끼는 책임감, 그리고 좀 서글픔, 버거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과도하게 이렇게 돌보거나 헌신하는 그 관계 특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부모화가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심리. 부모화가 일어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처럼 못 먹고 못 살았던 시기에는 자녀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부모한테 하는 것을 되게 자연스러운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취업하고 번 돈을 부모한테 주고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게 자연스러웠던 거죠. 요즘 이렇게 연예인분들 얘기 듣다 보면 어린 시절에 연예계 활동 시작하면서 부모가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본인한테 의존해서 살아가는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도구적 부모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한테 본인의 욕구를 아주 강하게 전이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엄마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꼭 성공해야 돼, 이런 기대심을 강하게 심어둔다던가. 이제 보통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욕구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엄마랑 동일시가 깊게 된 아이들은 엄마의 욕구와 본인의 욕구가 구분이 잘 안 되고 엄마의 욕구를 해소하는 걸 자기의 쓸모라고 여겨요. 그래서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살죠. 그걸 버겁다고 느끼지만 엄마가 흡족해하는 것을 목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정서적으로 부모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부모한테 연민을 느끼는 경우들, 예를 들어서 이혼이나 별거, 사별, 이렇게 환경적으로 부모가 심리적 고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여 있는 경우, 혹은 부모가 심리적으로 미성숙해서 어린 자녀한테 이렇게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돌보고 이제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서적으로 부모화된 아이로 성장을 하는 거죠. 심플심리. 이런 부모화는 왜 문제가 될까요? 적응적인 수준의 부모와는 성숙하고 수능적이고 배려를 잘하는 정도로 비칠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의 정도가 너무 심한 수준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자기 욕구를 자꾸 눌러요. 자꾸 누르고 남을 너무 돌보려고 하거나 강박적으로 배려를 하게 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는 내가 배려해준 만큼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감정적으로는. 부모화된 분들은 불공평하다는 감정을 굉장히 잘 느끼거든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인지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버거워요. 대인관계가 좀 피로하고 실제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는.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서툴죠. 드러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화된 분들은 억압적이거나 통제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을만 할 때는 괜찮은데 소소하게 서운하고 부당하다고 느꼈던 감정
감정들을 잘 환기하지 못하고 쌓아가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큰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범주를 넘어서 버리면 펑 터지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수용받지 못한 상태로 성장하게 되면 자존감 발달이 굉장히 취약해져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쓰임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빈약한 상태로 성장을 하는 거죠. 특히 부모가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치를 주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자기를 보면서 이제 수치심이 되게 커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방어로 자기애적인 면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었던 내연적 자괴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심플 심리. 이미 부모화가 만성화된 분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이거를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부모를 보살피기 위해서 내 욕구를 많이 내려놔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건 잘못된 관계라고 봐요. 부모를 돕고 돌보는 일에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기꺼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저는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효도를 하는데 너무 버겁고 힘들고 벅차고 억울해.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부모의 요구를 따르거나 헌신한다? 저는 그거는 이미 효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역기능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화된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다라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좀 난 이기적으로 살 거야. 진짜 나만 알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마음을 먹어야 불균형했던 그 관계가 조금 자리를 잡을 것 같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배려해야만 된다라는 강박에서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